부산 당감동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봉 씨입니다. 다이어트라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570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어금니 이빨하고 이빨 5개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둥이도 이제 10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래갖고 안 되겠다. 애들 클 때까지는 일단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2개월. 무려 8kg이 빠졌습니다. 이후 요요 없이 2년 넘게 관리하면서 건강 다이어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뺀 걸로 하면 한 17kg 정도. 당뇨 수치는 평균 약을 먹고 260 정도가 됐는데 평균 아침에 90, 그 다음에 104.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됐죠, 지금.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피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관리를 하니까 한 11개월, 12개월 정도 계속 유지가 되더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상으로. 양윤순 씨에게도 올봄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다이어트로 새 삶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2달 정도 빼고 보름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다시 해가지고 한 12kg 정도 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을 어떻게 이기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별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157cm 아담한 키에 체중이 70kg이 넘어가면서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살이 빠지자 통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불편한 걸 못 느꼈고요. 또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 기분도 좋고 행복하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라 빼기 힘들다는 나이살. 하지만 나이살을 빼는 법은 따로 있다는데. 한 16kg 정도 감량했어요. 한 9kg, 8, 9kg 정도 빠졌어요. 지금 한 12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독이 빠져야 살이 빠진다. 혀 및 정맥 혈관을 사열해 독소를 빼는 해독 다이어트에서부터 체온을 높여 복부 지방을 제거하고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을 만드는 체온 다이어트까지 나이살 잡는 한방 다이어트. 한의사 탕미진 원장, 하봉수 원장과 함께 체온과 해독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부산 서면의 한 한의원. 중년의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상진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다이어트에 실패한 후인데요. 특별하게 좀 복부 비만이 심해가지고 이 키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배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한눈에도 복부 비만이 심각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비롯해 자율신경과 혈관의 노화도를 검사하고 몸 전체의 체지방량과 근육량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정확한 비만의 원인을 잡기 위해서죠. 칼로리를 줄여 먹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조금 빠졌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몸 안에 독소가 일정 부분 이상 쌓이게 되면 내 몸 안에 체중 조절 시스템을 파괴하게 됩니다. 체중 조절 시스템이 파괴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여서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살이 원활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한다는 이상진 씨. 오늘도 어김없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별일 없으면 7번. 거짓말하지 말고 낮술가 8번이 맞네. 낮술까지 치면 한 8번. 순전히 술 빼였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당장 간 건강이 더 걱정이네요. 아직은 그래도 좀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뭐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 수치보다 좀 높습니다. 쉽지 않은 금주 결심과 함께 본격적인 나이살 다이어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진 씨의 경우
당장 시급한 건 몸속에 쌓인 독을 빼내는 해독 치료인데요. 혀 뒤에 혈관들이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맥 혈관들이 많이 부풀고 장가지들이 많이 있을수록 내 몸 안에 쌓여있는 어혈과 독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혀 아래 정맥 혈관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거나 두껍고 색이 진하다면 혈액 내 찌꺼기나 독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찔러 그대로 독소를 빼냅니다. 금진오객 사혈입니다. 자, 입안에 살짝 머금었다가 피가 고여 있을 거거든요. 피가 고인 거를 천천히 뱉어내 보시면 되겠어요. 해독요법 중에서도 가장 빨리 머리로 가는 열과 압력을 떨어뜨리죠. 시술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덩어리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혀 밑에 지금 이제 찌꺼기 같은 거하고 독소들하고 혈액 내에 섞여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덩어리진 어혈이 한가득인데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내 몸에서 이렇게 많은 그 끈데기가 그 피도 아니고 또 그 뭐라 그러면 고름 같은 그게 이래 많이 나올 줄은 오늘 처음 이래 심각했구나 하는 게. 눈이 확 트인다거나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가슴이 뻥 뚫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화병이 많으신 분들이나 혈액 내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금진오객 사혈요법을 하면 머리와 상체로 쏠린 열과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체내 안에 들어있던 찌꺼기와 독소를 직접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은 한약 치료입니다. 치자나 대황처럼 식욕을 조절하거나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약재가 주로 사용되죠. 여기에 부족한 기와 혈을 보하고 부기를 빼거나 양기를 순환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다양한 치료가 병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인다면 어떨까요? 식욕 중추를 자극해 단 음식이 당기고 폭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소연 씨 역시 그런 경우죠. 오른손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그대로 반대로 돌아보실게요. 그대로 살짝 자세로 계시면 됩니다. 남은 에너지가 중성지방의 형태로 복부에 쌓이는 건 역시 독소 때문입니다. 소연 씨의 경우에도 일찌감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성 축농증과 비염, 호흡곤란의 흉통까지 온갖 증상들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이제 항상 또래들보다 좀 체형이 큰 편이었고 최근에 또 한 몇 년 사이에 한 20kg 감량이 갑자기 또 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이어트를 해서 한 10kg 가량은 쉽게 빼는데 또 찌면 그거보다 더 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요요가 더 크게 와버리니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더구나 소연 씨는 어릴 적 소아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 똑같이 먹어도 훨씬 쉽게 살이 찔 수 있죠.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움직일 일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종일 굶다가 폭식하고 늦게 먹는 식습관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음식독, 음주로 인한 주독,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독, 스트레스 등과 같은 독소들은 우리 몸에 일정량 이상 쌓이게 되면 식욕 중추를 자극하여서 단 것이 땡기거나 더 많이 먹도록 폭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들은 살이 찌는 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연 씨에게 특별한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코 안에 침을 놓는 비강사혈요법입니다. 코 푸실게요. 잡아드릴게요. 코 푸세요. 피로감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제가 평소에 비염 같은 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런 거 호흡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기관지 쪽. 비강사혈요법은 코 안에 가득 차 있는 염증과 독소를 사혈을 통해서 빼줌으로써 비강, 부비동을 뚫어주어서 숨길의 통로를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열독으로 인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 고혈압 같은 증상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금진 호객 시술도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덩어리진 찌꺼기와 독소들. 3주 후 그녀의 치료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이상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150을 넘나들던 혈압은 이미 정상을 회복했는데요. 전형적인 나이살을 호소했던 이상진 씨. 불룩한 아랫배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몸무게도 8kg이나 줄었지만 무엇보다 허리 둘레가 18.5cm, 7인치나 줄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마다 피부가 맑아졌다 그러고, 뭐 제일 표나는 거는 이제 뱃살이 없어진 거 하고, 이제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전혀 이렇게 숨차는 게 없고 욕심이 생깁니다. 아, 이제는 좀 제대로 관리도 하고 좀 더 좋은 몸,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심하다 싶을 만큼 볼록했던 뱃살. 이렇게 놓고 보니 그야말로 홀쭉해졌습니다. 한결 좋아 보이네요. 그날 오후 3주간의 치료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소연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원 초기 그녀의 몸무게는 103kg. 과연 얼마나 빠졌을까요? 지금 한 12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항상 어깨나 이런 목 부분이 되게 무거운 느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증상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훨씬 좀 생기 있어 보이나 봐요. 이게 몸 놀림이 가벼워지니까 그냥 잘 챙겨 먹고 일단은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니까 그 무조건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식이나 뭐 쉐이크만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사람이 딱 허기져 보인다든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푸석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최근에 지금 주변에서는 혈색 좋아졌다는 소리 정말 많이들 하세요. 피부 좋아졌다, 얼굴 좋아졌다 이런 소리.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정상을 찾았고 만성 축농증과 비염, 호흡곤란과 흉통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다이어트. 실제로 독소가 많은 혈액에선 노란 기름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후 혈액이 다시 맑아질 수 있을까요? 혈액 샘플을 채취해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그리고 독소로 인한 만성염증을 제거하게 되면서 각종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올해로 47.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김명희 씨도 최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늘어난 나이살 때문인데요.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깝깝하시겠어요, 그럼? 많이 힘들죠. 마음은 있는데 의지와는 달리 그게 잘 실천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스트레스 살이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좀 실감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나이살과의 싸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 먹고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 좀 해봐야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나이살은 찌는 이유 자체가 틀리기 때문인데요.
나이살을 빼려면 우선 제일 먼저 체온부터 잡아야 합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지방이 축적되기 쉽고 항상 피곤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복부와 다리가 차가우신 분들은 몸속의 심부 온도를 1도만 올려줘도 기초 대사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더욱이 중년 여성들의 나이살 고민은 단순히 체중에 그치지 않습니다. 42살, 김영은 씨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복부 중심으로 살이 많이 찌거든요. 157cm에 54kg. 비만이랄 것도 없이 적정 체중을 살짝 넘는 정도지만 문제는 옆구리살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먹는 걸 줄여봐도 이 옆구리살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요. 다들 보면 얼굴을 보면 별로 안 쪘는데 제가 여기 복부 부위에 좀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좀 옷 같은 거 입을 때 자꾸 풍덩한 거 이런 거 허리 감추고 이런 걸 많이 입어서 옷을 좀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도록 좀 심각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찌는 뱃살은 빼기 어렵다. 심지어는 절대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대사를 항진시키는 체온업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최소 한두 사이즈 이상 줄어든 허리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 체온을 높여 복부 비만을 잡는 체온업 다이어트.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걸까요? 신부 체온을 올리고 미네랄을 활성화시켜 땀과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돔치료입니다. 따뜻하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엔 따뜻하고요. 좀 시간 지나면 땀이 막 나거든요. 뭔가 불순물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효과는 많이 느껴요. 온 전체 피부도 매끈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몸이 가볍고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빼기 힘든 뱃살엔 좀 더 확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침 먼저 맞고 할게요. 웅담과 우황, 사향을 정제해 고농도로 농축시킨 황후약침. 지방 분해 효과를 극대화하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배가 나옵니다. 허벅지와 뒤꿈치 안쪽의 힘으로 발판을 움직여 늘어지고 힘없는 근육을 교정하는 운동치료. 건강하고 매끈한 하체를 만들어주죠. 처지고 늘어난 뱃살엔 일명 코르셋 요법으로 불리는 매선을 시술합니다. 녹는 실을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고 처진 살을 끌어올립니다. 중년 이후의 나이살은 젊을 때처럼 많이 먹어서 찌는 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대사를 항진시키는 일종의 보약 다이어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부족한 하초의 음혈을 보충해주고 대사를 항진시키는 단약을 쓰고 몸속의 신부장기와 조직으로는 직접적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척추나 골반이 틀어져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추나요법도 병행합니다. 림프나 혈액순환 장애로 유독 하체에만 살이 찌는 경우에 꽤나 효과적인 치료인데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영은 씨가 모처럼의 여유를 누립니다. 그나마 매일 6잔에서 7잔씩 마시던 커피는 한 잔으로 줄였는데요. 탄수화물을 빼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차린 다이어트 식단도 이젠 제법 적응할 만합니다. 이제 약 먹으면서 식이요법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육이랑 이제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뭐 나물 이런 야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늘 먹던 밥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은 하고요. 드디어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는 시간. 예, 안녕하세요. 결과는 어떨까요? 쉴게요.
그동안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체중이 한 이제 9kg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체형이 저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 나시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빠지는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재미있게 했죠. 그 뒤로는 나의 이제 체질에 맞게 시기도 조절하고 한방도 같이 하니까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여유 있게 이제 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뱃살이라도 피하 지방이 대부분인 20, 30대와 달리 40대 이후의 뱃살은 내장 안으로 지방이 쌓입니다. 건강에는 훨씬 치명적이죠. 뿌듯하죠. 다시 돌아오고 그래 여태 왜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주위 분들도 가벼워지는 거 많이 느껴주시고 그러니까 이뻐졌다 그러죠. 보기 좋다 그러시고. 유독 배와 옆구리 쪽에 지방이 집중됐던 김영은 씨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죽어도 안 빠진다던 뱃살이 과연 3주 만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복부 둘레부터 확인하는데요. 3주 만에 6.5cm, 2.5인치가 줄었고 체중도 6kg 넘게 빠졌습니다. 당장 옷부터 사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6이었는데 지금 6kg, 50, 딱 50이거든요. 많이 빠졌죠. 진짜 많이 좀 가벼워졌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좀 활동하기도 조금 편하고 이렇게 움직임도 좀 편하고요. 그 옷이 편하게 들어가니까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좋죠. 기쁘고 잘했구나. 하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요요와의 싸움이 남았거든요. 한 16kg 정도 감량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큰 옷만 입고 바지도 큰 거, 티셔츠도 큰 거만 입었는데 이제 살을 빼고 나서는 제 몸에 옷이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런 큰 옷들은 다 버렸습니다. 어쩜 한때 70kg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민지 씨가 처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2년 전.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뺀 덕에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뻐졌다고 얘기 많이 해요. 운동도 많이 했고요. 진짜 식이 조절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단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몸무게, 체중계 올라가면 항상 좌절해서 내려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리혈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리 날짜도 정확하게 맞고 그다음에 염증 지수도 하나도 없습니다. 살이 찌는 원인이 다른 만큼 나이살은 빼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체내 독소와 찌꺼기를 제거하고 체온을 높여 지방을 분해하는 한방 다이어트. 한층 건강하고 날씬한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살이 찌게 되면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헬스장부터 끊거나 아니면 음식을 줄여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살이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보기 힘듭니다. 체중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린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젊어서 하는 다이어트가 예뻐지기 위한 선택이라 하면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혼자서 다이어트 해보려고 좀 적게 먹고 운동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원인을 알고 접근하게 되면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